뉴스탑10이 뽑은 7위입니다. 몸통 시신 비밀을 풀 지문.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한강 마곡대교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돼 많은 이들을 정말 놀라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피해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 부위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경찰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10시 48분경에 어제 경찰이 수색을 하면서 아라뱃길 수문 쪽에서 행주 방향 쪽으로 100m 지점에 풀 속에 있는 그 물가 쪽에서 시신의 일부인 그 오른쪽 팔을 발견했습니다. 국과수에서 지금 채취해가지고 지금 실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나머지 부분도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추가로 또 수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한강 지도 하류 쪽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시신이 마곡대교에서 발견이 됐는데 보시면 행주대교에서 이렇게 오늘 오전에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그런데 수풀이 우거진 검은 봉지에서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곡대교에서 처음 이제 4일 전에 발견이 됐었고,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봉지에 담긴 상태에서 오른팔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훼손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이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할 때 아마 유기할 때는 비슷한 장소에서 유기를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로 제가 아까 지난주 월요일이라고 했을 때 이번 주 월요일로 좀 바로 잡을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이 수사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채취할 수만 있다고 하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문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지문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 지문만 채취가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1차적으로는요. 지문 채취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DNA 검사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신이 이제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훼손된 두 시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두 시신이 한 몸에서 나온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먼저 들어갈 것이고요. 그 검증이 DNA가 일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늘 발견된 시신의 일부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그 지문이 누구 거냐를 밝혀내게 되면 누가 피해자인지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주변부터 탐색 수색하고 탐문 수사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찾다 보면 범인을 찾는 것도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문도 나왔고 그리고 부패 상태도 심하지 않은 것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돼도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는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미제 사건 가운데요.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이 됐지만 끝내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포항 흥해 살인 사건. 양절 변호사님. 당시에도 시신이 여러 차례 추가로 발견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초에 발견됐을 때 이제 몸통이 없이 일부만 발견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몸통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도 굉장히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신원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후에 나중에 이제 다시 다른 부위에서 지문을 확보를 해서 결국 이제 포항 거주 여성으로까지 밝혀졌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실종 신고가 이미 남편에서 이루어졌던 보름 전에 남편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여성으로 밝혀졌었습니다. 말씀처럼 최재문 교수님 당시에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남편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 미제 사건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사관 행적이 뭐가 있냐면요. 지인한테 전화한 내용하고 피해자의 모친, 그러니까 장모입니다. 장모한테 전화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장모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지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주도에 간다고 부인이 나갔는데 안 돌아오고 있다.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주도에 있는 모친한테는 대구에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성의 집에 있는데 아내가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장모이 좀 와서 데려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같은 여성에 대해 자기의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좀 의심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 세면대를 사건 이후에 배수관을 교체한 게 발각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배수관을 교체했다고 경찰이 의심을 했고 또 하나는 실종 전에 한 달 평균 물 사용량이 이제 15톤 정도 됐는데요. 실종 후에 혼자 살면서 한 달 동안 9톤을 썼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 혼자 사는 집이 4톤에서 5톤 정도 씁니다. 그럼 2배 정도 물을 많이 썼는데 그 물을 왜 많이 썼을까 하는 부분이 의심이 돼서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 수사를 했는데 결국 증거를 못 찾아서 남편은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11년 전 사건과 참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다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면 주변 탐문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게 된다면 자신이 바로 범인으로 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근데 이 몸통 시신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이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은 자신만만하다고 하는 분석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데다 했고 시신도 제대로 유기를 안 했으니 그만큼 이 범행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모순된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전문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면식범일 경우에 주변에 누가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를 경찰이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시신을 훼손하면서도 또 지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위에 대한 훼손은 또 없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한 모습을 봐도 생각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들에 이렇게 유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어렵게 무게를 들어서 가라앉히나라 이런 식의 방법을 쓰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긴 한데 반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흔적을 찾기가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속보 저희가 뉴스탑10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